안녕하세요, 길서블입니다. 제 컨텐츠를 최근에 쭉 보다 보니까 돈 버는 방법, 변호사들의 돈 얘기, 상인들의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 얘기는 제 전공 분야입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이 늘 살면서 이제 돈 하는데, 최근에 보면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젊은 친구들부터 저보다 젊지 않으신 분들까지. 오늘도 대표님 저도 돈 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무슨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두 가지 얘기 짧게 해드리려고 해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면 멋이 없는 일을 한번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서 스타일을 챙기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연예인이죠. 영화배우라든가 아이돌이라든가 야구 선수라든가 농구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돈도 벌면서 멋있어요. 축구 선수도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돈을 버는 건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물론 돈을 버는데 멋있는 분들이 있죠. 스티브 잡스도 멋있고 빌 게이츠도 멋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부자들은 저렇게 멋있게 돈을 버는구나. 그분들이 했던 발자취랑 나와의 교집합을 찾아보셨나요? 내가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처럼 할 수 있겠다.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그 분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있는데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안 좋은 거고 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라고 치죠. 나는 원래 축구를 잘하는데 요즘 맨날 놀아가지고 축구를 못한대. 그럼 한 2달만 하면 바로 적어도 학교 대표로는 뛸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그런 재능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이런 돈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늘 멋이 없는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멋이 없는 일을 하면요, 우리의 경쟁자들이 굉장히 만만해져요. 멋이 없으니까 거기에 엄청 실력 있고 멋있고 똑똑한 애들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 멋이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보여서, 멋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경쟁하는 대표님들, 경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그거 많이 도전하고 있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았어. 이런 분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얘기합시다. 그런 분들 몇 없어. 서울대 애들이랑 카이스트 애들이 거기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대. 나도 거기 가서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대세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1등 하면 될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리그들이 많이 있죠. 그런 리그들을 공략을 하는데 어떤 리그를 공략을 해야 되냐?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또 퀘스천이 생겨요. 내가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빨리 해요. 그럼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하다 보면 빨리 하는 거에 취해서 가끔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디테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빠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0자 원고지에다가 한 2장 정도 작문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싹싹 써 내려갔어. 금방 했어. 그러면 글을 잘 쓰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모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가냐고 하는데, 나는 30분이면 예산 얼마 들고 어디 가서 어떻게 놀면 잘 놀 것 같아. 그럼 여행 플랜에 본인이 굉장히 재능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남보다 빨리 할 수 있다. 그거 재능이다. 저는 뭘 빨리 할 수 있었냐고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는 저 책을 굉장히 좀 빨리 읽는 편이고, 이건 좀 노말하고, 요즘은 제가 빨리 하는 건 사업 모델링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긴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이런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나만 있는 걸까? 그러면 공급자 사이드와 소비자 사이드를 보면서 양쪽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서니까 라는 정도를 가지고 사업 모델링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소비자도 이 정도 비용을 더 주는데 경험이 훨씬 젠틀해지거나 깔끔해지면 가격 10% 더 낼 수 있고, 공급자 사이드에서도 10% 정도 더 냈는데 감정의 소모라든가 그런 거를 케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모델을 많이 구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간지가 더럽게 안 나는 것 중에서 서울대 애들이 한 명도 없는 동네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멋지지 않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오늘 내가 일을 시작해서 내일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일이라는 건 정말 종이짝처럼 종이가 한 500페이지 쌓이면 되게 두껍고 무겁거든요. 정말 튼튼해요. 벽돌 같아요. 한 장 한 장 하면 아무런 힘도 없거든요.
이게 쌓이면서 힘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다 누구에나 공평해요. 나보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도 시간은 공평하고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도 시간이 공평해요. 그러면 이건 베이스예요. 내가 매일매일 내 숙련도를 조금씩 깔아가면서 내가 경쟁자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부분을 찾으시면 무조건 돈이 됩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티가 안 나는데 500페이지쯤 되면 멋있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셰프라고 하는 요리 같은 거 같아요. 예전에 우리 요리사에 대해서 멋있는 직업으로 치부해주지 않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는 요리사의 재능 중에 중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맛을 보고 저 맛을 보고 이 맛과 저 맛이 다른 타이밍에 땅땅땅 때리면 새로운 경험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상상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요리사가 손이 느리면 좀 힘들잖아요. 당연히 손이 좀 빠르고 눈이 좋고, 그러니까 오감이 좀 발달해 있고 체력이 좋으면서 민첩하고 먹는 걸 좋아하면 이런 게 재능이겠죠. 회계라고 한다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복식부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보는 건데, 아구가 딱딱딱딱 맞게 설계가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림짐작을 해요. 여기에 7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4가 들어갔고 그럼 여기 11개쯤 들어가겠구나는 게 머릿속에 어떤 큰 그림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장부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상 시그널이 감지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장부랑 이 장부가 다르네? 그러면 이상한 데가 어딜 텐데 그 부분 확인해봐. 그러면 보통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게 나와요. 조금 재능이 있는 경우라면 그냥 보여요. 그게 아니면 숫자가 이상한데 라는 식으로 추정을 잘하게 돼요. 추정을 잘하면 감사도 잘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의 자금이 흘러가야 되는지가 눈에 잡히게 보여요. 이런 거 숫자 잘 읽으면 이런 것도 재능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멋이 없는 리그에 가셔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라이브라든가 막 자기네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가서 막 얘기하면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아시고 장사하는 채널인데 뭐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임팩트 있게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회사 거래액이 250억 정도 되고요. 국내 회사 결산은 110억 정도, 커머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있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러면 제가 하는 얘기에 조금 더 공신력이 담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창업한 지는 만 8년, 10년 차 정도 되면서 한 250억 정도 팔면 나름대로 산전수전 많이 겪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익률이 나타나는 때가 왔는지. 저는 월별로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만만한 동네에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언제부터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통 저는 엑셀을 사용합니다만 1년, 2년, 3년치 계획 정도는 세워놓고 가십시오. 물론 계획은 틀어집니다. 계획은 틀어지지만 계획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원래 이 길로 가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계획이 월 단위로 쪼개지면 우리가 이번 달에 뭐 적어도 500개는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데 300개밖에 못 팔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이 문제인가? 품질이 문제인가? 홍보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있어버리 생각하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의 유형. 굉장히 예민하신 분, 사업을 하고 싶으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일에 다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신 분들은 어떤 항상성이 이렇게 쫙 돼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꾸준한 분인데, 밖에서 계속 비 오고 돌 튀고 시끄럽고 이런 거에 좀 무디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나는 쭉 밀고 가겠다 이러신 분이랑,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급해,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꼭 사업을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조직이랑 일하는 게 싫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냥 조직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조직이랑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 말고 혼자서만 하는 뭐 작품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은 팀플레이입니다. 부디 다들 부자 되시고요. 돈에 대한 질문은 제가 정말로 답변을 열심히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시면 오랜만에 연락에 답변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